신중호의 마켓 뷰입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도 11월의 상승의 기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연구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12월입니다. 한 달 남았네요, 올해. 그러네요. 네, 오늘의 주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도 됐고 저희가 이제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거시경제 환경, 간밤에 이제 물가 지표도 나왔고요. 최근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 PC가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연준에서 상당히 주목하는 지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컨센서스만큼 나왔다라고 하는데 영향 좀 살펴주세요. 사실 코어 PC 물가를 이제 주목을 많이 하죠. 근데 네. 이제 사실 일단은 좀 최근의 추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PC 물가 지표 내림세가 약간 주춤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에는 이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한 내년 1분기까지는 실질적으로 경기가 좀 드라마틱하게 둔화되지 않아도 주거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거비 둔화만으로 코어 PC 물가가 한 3% 초반까지 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게 3.5%였죠. 기존의 전월의 3.7%에서 마이너스 0.2% 하락한 수치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한 연착륙을 가정한다고 하면은 내년 코어 PC 인플레이션은 한 2분기 말쯤에 2%대에 진입을 해서 4분기에는 한 플러스 2.5에서 6% 내외로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상승률 둔화 외에도 이제 결국 연착륙을 가정한다는 것은 실업률이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걸 가정하는 건데, 만약에 실업률이 상승한다면 실제로 이제 비주거 서비스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향을 좀 살펴보면 이전에 드린 것처럼 이제 지표가 예를 들어 좀 둔화됐다, 그래서 경제가 실질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사인이 나오는 게, 그게 기존에는 사실 배드 뉴스가 굿 뉴스, 주식시장에는 좋은 뉴스로 작용했었는데 이제는 슬슬 주식시장의 반응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경기의 반등이 사실상 내년 실적에는 다 반영이 되고 선반영이 되게 크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실적이 우리가 선반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은 사실 주식시장의 지금 레벨은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운 레벨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얘기를 좀 주셨는데, 지금 미국이 사실 또 주중반에 경제 성장률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이렇게 확정치로 나오는데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상당히 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가운데, 되려 또 4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아까 주식시장이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다라는 부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면 4분기에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 그럼 주가도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이 4분기 경제 성장률 냉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조업 부문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에 IRA가 통과된 이후에 좀 제조업 부문의 건설 지출이 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그 모멘텀이 최근 좀 빠르게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 GDP 데이터를 좀 뜯어보면요. 민간 부문의 비주거 투자 그리고 설비 투자 역시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5.2%로 상향된 배경에는 좀 기업 투자 증가율이 이전 속보치 당시 0.8%에서 2.4%로 좀 크게 늘어난 점과 정부 지출이 4.6%에서 5.5%로 좀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근데 다만 올해 재정 적자가 좀 확대되면서 성장을 뒷받침했었는데, 최근 정부의 이자 부담이 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런 재정 적자가 지속 가능하냐라는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 4분기 이후에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정부 부문의 좀 성장 기여도가 올해보다 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월가의 컨센서스 전망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투자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 최근에 기업 투자와 관련된 뉴스들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맞습니다. 대출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빅테크들이야 워낙 현금 흐름이 좋아서 그런 거지, 나머지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굉장히 수많은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그로스가 하락하면서 시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에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빠르면 4분기부터 떨어질 맞습니다.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원래 뭐 루비니 교수야 원래 닥터 둠이니까 항상 안 네네. 좋게 얘기하시지만 JP 모건 회장 다이먼도 가장 위험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물론 기준금리가 워낙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도 이 수준이 더 유지된다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이런 의견들과 비관론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도 사실 다이먼 회장의 얘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루비니 교수의 말은 무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맨날 이제 둠이잖아요. 닥터 둠이시니까. 네. 근데 사실 논리 자체는 닥터 둠이랑 이제 다이먼 회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이먼 회장의 논리를 뭐 무작정 뭐 신뢰할 수도 없는 게 작년에 한번 틀렸습니다. 침체 올 거라고 했는데 본격적인 침체가 오지 않았고 사실 시장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채권 부를 외쳤는데 안 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만 사실 채권 부를 계속 이어왔는데 사실 아직 이제 연초에 3.5%대까지는 좀 한참 남았죠. 지금 10%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34%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네. 아직 0.8%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비관론의 좀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구루들의 말을 무작정 믿을 필요는 없는 것 그렇죠. 같은 게 예. 뭐 레리 핑크 회장도 블랙록에 뭐 비트코인 되게 회의론자였는데 ETF 승인 앞두고 본인들 상품 막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찬양론자로 이제 전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구루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들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도 이제 지금 걱정되는 거는 계속 연착륙의 가정으로 남는 게 가정으로 이제 하는 게 이 실업률의 완만한 상승인데 근데 과연 실업률의 완만한 상승만으로 2% 물가 달성이 가능할지가 조금 의문으로 남는 것은 맞고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실업률의 완만한 상승이 좀 나타나려면 결국에 노동 공급을 위주로 좀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도 약간 의문으로 남는 점. 그리고 주거비의 반등이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 오히려 인플레에 좀 상방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하지만 지금 데이터 보이는 거로만 하면은 사실 정말 7% 기준금리까지 갈 수준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네. 다이먼이 말한 거는 이제 좀 해석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당장 뭐 중기 단기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정말 10년 단위로 정부 부채 규모에 따라서 이게 재정 적자가 지속이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부 부채 규모가 워낙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는 또 국채 수익률이든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약간의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뭐 조언 내지는 경고 이 정도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근에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5.2%까지 명목 성장률이 올라왔지만 이 자체도 사실은 5.5%의 기준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빌 아크만도 그랬잖아요. 이게 조금 더 빨리 가면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해야 된다. 그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주식시장도 좋고, 최근에 우리 시장도 11월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11% 정도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와, 이거 뭐 이제는 안 좋은 거 지났고, 안 좋은 거 지났고, 금리 인하해주면 이제 시장 좋아질 거야 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또 금도 이제 같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모르는 뭔가 시스템 리스크 아니면 금이 왜 오를까?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국채 말고 오히려 금을 사놔야 되나?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최근에 오르고 있는 이 금 가격에 대한 해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금 가격이 저도 잘 알지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되고, 뭐 리세션 해지 수단으로도 되고, 맞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 또 사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거든요. 이게 최근에 올라오는 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좀 차근차근 한번 조금 네,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을 사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뭐 차트만 보는 게 맞는 건데 뭐 기존에 펀더멘털적으로 금 가격 어떻게 움직이냐를 설명을 좀 해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이제 큰 변수들은 달러 실질금리 그리고 시장의 이제 위험 선호 심리 이제 변동성 자체로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제 모든 원자재가 달러로 표기되고 금도 그렇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이제 결국 금 가격은 오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 약세가 좀 작용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금은 결국 실질 이제 채권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해지 수단으로 이제 금을 부르는 이유는 이제 실질 채권 수익률은 실제로 내려가고 금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채권에 투자한 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실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금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건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10년물 명목 국채 수익률, 그리고 보통 10년물 팁스 수익률 차이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BEI랑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대 인플레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만 하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국채 수익률 하락폭이 훨씬 커서 실질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제 발례를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바이든 정부 초기 때는 인플레 기대감 자체는 되게 높았습니다. 근데 국채 수익률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에 명목으로 금 가격이 높아지지 못했었습니다. 실질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인플레를 지금 보지는 말고 지금 상대적인 실질 금리, 그러니까 금리 명목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을 지금 훨씬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 보통 위험 선호 심리가 좀 커질수록 좀 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금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은 사실 변동성 이제 해지를 오히려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이 사실 상승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랠리는 금리의 움직임, 실질 금리를 위주로만 좀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변동성이 높아지는 국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금리가 지금 많이 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한 만큼 반등 가능성을 좀 유의해서 금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결기기 초반에는 오히려 지금 인상 종료 확신, 그리고 인하 기대감의 좀 빠른 반영으로 인해서 금리가 좀 급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 타이밍을 좀 잡기 어려웠을 뿐이지 좀 급격하게 다 빠르게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기가 조금만 지나면 인하 기대감이 좀 재조정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되돌림이 나타나는 현상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의 금 가격 움직임이 단순히 명목 국채 수익률에 따른 실질금리 움직임으로 일어난 거라면은 금리의 움직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 반등의 이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 투자는 지금은 약간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이제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금이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금까지 연결된 게, 금이 위험자산과 같이 움직인 상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죠. 네. 사실 금의 변동성 자체로만 보면 되게 높잖아요. 주식보다. 그러니까 여기 금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위험자산,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달러, 미국채, 금, 이거 다 위험자산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인데 수익률은 내가 샀다고 해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냥 어느 시점에 가더라도 내가 이 가치가 보존되는. 이를테면 러시아 루브라 지금 누가 삽니까? 이거 갖고 가서 거래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위험자산인 거죠. 원화도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인데 위험자산인 거고, 이게 약간 개념을 그래서 너무 위험하면, 시장이 위험하면 안전자산 사야지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언제라도 가서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게 안전자산이다, 이렇게만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최근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그래서 FOMC가 이제 한 2주 정도 있으면 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너무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내려와서 리바운드, 즉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약간 금도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12월 1일이에요. 그리고 네. 금요일이고, 그러면 11월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등 국면이 이어졌기 때문에 12월에도 소위 말하는 연말 랠리, 산타 랠리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대를 이용해서 좀 차익 실현이나 비중을 축소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꾸림새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궁금해지는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지금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나스닥 기준으로는 정말 한 20거래일이니까 한 달 정도 계속 오른 거죠. 맞아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환경만 보면 좋아 보일 수가 있는 게, 지금 주식 시장이 오른 배경도 그렇고, 그 물가가 둔화되고 있고, 지표도 어느 정도
또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를 반영하기 때문에 과열 국면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는 사실 뭐 되게 좋은 움직임이죠. 경제 자체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 주식과 채권 모두의 지금 호재인 상황인데 그래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좀 발표되는 지표 둔화에 대해서 주식시장 반응이 지금 약간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너무 주가랑 채권 모두 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 둔화는 좀 수요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식어가고 있음을 오히려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금리 기준으로 한 4.2%를 넘어서는 금리 하락 국면에서는 좀 방어적 스타일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대표적으로 금리 하락 국면에서 좀 강한 이제 섹터를 좀 뽑아보자면 이제 필수 소비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좀 예상 이익도 이제 더 이상 하향 조정되지는 않고 있고 PR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한 10배 정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 주식 시장의 연말 흐름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시장 좀 내부적인 흐름은 지금처럼 마냥 긍정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한 차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스타일이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네. 12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비중을 어떻게 보면 좀 현금을 좀 높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도 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네. 현금도 좀 높여놓고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출연하신 분은 이제 우리나라는 산타랠리가 아니라 까치랠리를 봐야 된다 뭐 이런 네. 말씀도 하셨는데 까치랠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까치랠리가 1월에 그렇죠. 연초에 뭐 설날에 대한 얘기겠죠. 그거 제가 정확히 그 1월에 그 첫째 주로 해봤는데 제가 주간으로 한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계산해봤는데 다 랠리로 나타나긴 좀 무리가 있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오르긴 오를 수 있는데 그 네. 유의미하게 많이 오르는 수준은 아니라는 그래요? 거죠. 네, 제가 계산 한번 해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1월에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지만 지금 국채 수익률 너무 가파르게 내려온 상황들 네. 경제 지표가 둔화된 걸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보시면 PC가 하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 반등했다는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면 너무 이제 흥분한 상태로 12월을 맞아들이기보다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고 방어적인 스탠스 조금 보여주는 그런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